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출차례 강의하겠습니다. 진짜 기출차례 아주 그냥 우울합니다. 저도 면접이 촬영하면서 몇 주 동안 좀 우울한 감정이 막 이렇게 쌓여요. 그냥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집에 가면 또 그냥 또 술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저도 교회는 다니지만 또 아주 그냥 이게 막 속에서 막 알코올 중독이 나요. 그래서 캔 맥주 한 잔은 또 먹습니다. 저도 막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살이 하니까 저도 우울해요. 우울하고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마지막 기술차례 시간입니다. 내용은 뭐 다 거기에요. 성격 문제잖아요.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또 여자친구도 대학 가면 사게 되는데 이런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건 좀 약한 거죠. 상기 남학생의 공감적 반응을 해보시오. 공감적 반응,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담이니까. 본인의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군요. 이렇게 힘들군요. 많이 힘들겠어요.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자신이 다른 친구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마음을 받아주는 게 공감이니까요. 더 활발하고 좀 명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막 이렇게 마음 받아주는 거죠.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자신의 성격이 걸림돌일 거라고 걱정하고 있군요. 그럼 마음만 받아줘도 벌써 상담은 마음이 풀려요. 제가 주식 쫄딱 망하고 41살 때 수원역에서 6개월 노숙하고 42살 때 대전에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첫 면담에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때 시당에 불교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덕희 형제님. 여기서 신앙을 떠나서 일단 쉬세요. 이 말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상담 목사님이 처음에 그동안 몰래 주식하고 돈 날리고 그 돈 때문에 날린 돈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동안 얼마큼 생활이 어려웠겠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쉬십시오. 그 말에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공감입니다. 정수연 상담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한계. 많이 배웠죠. 정수연들은 충동적이다. 또 저항을 보인다. 또 인지적으로 자아중심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 또 역할 혼미가 발생한다. 자아 정체감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그러면 이런 거 엮어서 자아 정체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할 혼미도 있고 자기 역할에 대한 혼미도 있고 저항도 보이며 분노도 있고 충동 조절도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로서 상담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상담 업무보다 행정일을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뭐예요? 행정일도 조직에서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써놨어요. 행정일이 많다. 그러면 행정일이 많으면 그래도 저는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다닐 것이다. 그렇지. 이게 정답이죠. 저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취업했기 때문에 행정일은 그렇게 많이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따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니까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말을 잘하고 똑소리 나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눌하고 좀 그래도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공감적인 능력이 없으면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이런 거는. 친한 지인이 집단 상담 내담자 한 명 중 자녀라고 생각한다. 특별하게 봐달라. 집단 상담에서 뭘 특별하게 봐줘요. 답이 다 왔어요. 그럼 뭐예요? 특별하게 봐주면 역효과가 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인이니까 특별히 봐줘야 인간미가 있다. 이건 삑살이죠. 그럼
집단 상담은 집단 내에서 사회성도 기르고 친화성도 기르고 집단의 어떤 목적이 구성원의 피드백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라 그냥 맡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음란물 탐지 청소년들의 중학교 1학년 양구는 뭐 일본 음란물에 접촉에 대해서 뭐 자유행위를 하고 또 성인 영복도 구입했다.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했다. 용기를 내서 인터넷 채팅을 했다. 인터넷 채팅이죠. 인터넷 채팅의 이유는 뭐예요? 비밀 보장이죠. 이런 예민한 부분은 비밀 보장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할 때 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까? 비밀 보장이죠. 그래서 익명이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싫으면 언제든지 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어디서나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우리 뭐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양군이 센터의 음란물 탐닉에 대한 상담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내방한 거에 대한 용기의 칭찬을 줘야죠. 그래서 아주 용기의 칭찬을 주고 음란물 탐닉이 되게 된 괴로움, 두려움, 죄책감 내에서 공감해준다. 공감해준. 정말 그래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까지 내방한 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 정말. 그리고 음란물은 피해에 대한 또 각성도 필요하고 또 자위는 일반적인 뭐 청소년 단계에서의 뭐 내용이다. 뭐 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답은 하네요. 자유행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반대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이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상담을 유도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운동이나 동아리 활동, 대안 활동을 찾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나쁜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떨어지겠죠. 사이버 상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MMPI처럼요. 이 중간만 대답해도 3점이에요. 비스무리하게. 이상한 답변. 이런 것만 피하면 합격입니다. 우리가 MMPI 척도에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척도, 임상 척도에서 첫째 뭐예요? L 척도, 물음표 척도, 또 K 척도, 4번에 F 척도. F 척도는 뭐예요? 현실과 이상한 답을 하는 거예요. 현실과 안 맞는 거. 예를 들면 나는 밥을 좋아한다. 밥 절대로 싫어한다. 이런 거, 이런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밥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성격이 이상하구만. 이거. 어설픈 거짓말. 말하는 건 맨날 거짓말이야. 알 수 없다. 뭔 말인지 몰라. K척도. 뻔한 거짓말인데 좋게 표현해.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 좋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이런 사람만 아니면 돼요. 면접은 이런 사람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뭐예요? 뭐 정직하게 대답을 하고 또 F쪽도 보편적으로 정상적으로 대답하고 또 모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내가 알 수 있는 답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건 성실하면 대답은 모릅니다만 안 하면 돼요. 성실한 대답을 해서 뭐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상담의 장단점 뭐 다 나왔잖아요. 장점, 익명, 뭐 원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단점 뭐예요? 단점은 익명이니까 자기 노출이 적다. 주 호소문만 문제하지 주변을 확장할 수 없다. 일에 끝난다. 상담이 불안전적이다. 비언어적 측면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거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이다. 중학교 3학년인 정구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만 강요한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 재근본 기말 시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성적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자신에게 닥칠 비난. 부모님의 비난 체벌이 문제예요. 사실은 역기능의 큰 문제는 부모거든요. 정군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인데 평소 정군에게 욕도 하고 욕도 해.
커서 뭐 또 비난도 하고. 누나는 20세로 학업 성적이 낮아 대학도 진학 못하고 아르바이트. 뭐 이 친구 공부 잘하겠습니까? 정구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 자주 싸우고 학교 또 비행 청소년이네. 담배도 피고 선두위원회 해버렸다. 학교 주변에서 은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돈을 뺏기도 한다. 또 돈까지 뺐네요. 부모와의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와 만사성. 그래서 집이 평화로워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와 만사성이. 참 이게 부모 교육이 중에 집이 편안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공부도 하지. 뭐 맨날 지그저그 이러면 공부 되겠습니까? 전공같이 비행 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맨날 첫 끝발은 그냥 정군의 기분과 정서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 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 힘들었겠군요. 공감해주고. 또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는 이런 검사 외우지 마세요. 그냥 검사는 아무거나 다 말하면 돼요. 그냥 뭐 MMPI, 지능검사, SZT, 홀랜드, 뭐 HTV, TAT 여러분이 아는 검사 탁탁 얘기하면요 다 해당돼요. 그냥 있는 데를 아는 거 다 검사하면 답이다. 또 외울까봐 MMPI, 지능검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 다 아무렇게 대답하면 된다. 욕구를 파악하고 뭐 행동을 이제 평가한다. 뭐 이런 거 주저주저 얘기하면 그냥 다 답이겠죠. 그냥 입만 열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을 상담한다면 바람직한 양육 방식을 전달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양육 방식은 조금 첨가하면 부모님의 양육 방식은 지금 뭐 과보호나 또 과요구나 회피나 방관제형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애정형이다. 그래서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수용과 칭찬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부부관계 탐색 및 개선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범을 보이게 하고 이렇게 욕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미션을 주어진다라고 하고요. 상담자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15년 후에 자신의 모습 이것도 우리 몇 번 나왔잖아요. 15년 후에 자신의 모습 15년 후에 자신의 모습 다 알겠죠. 나는 센터장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집단 상담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면 되겠죠. 가장 삑사리 15년 뒤에 나는 아마 잘릴 것 같아요. 이러면 떨어지겠죠. 면접 되게 쉬워요. 다문화 가정 또 나왔잖아요. 다문화 가정 맨날 그 말이에요.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어떨 때는 베트남, 어떨 때는 캄보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다문화 가정에서 외모가 피부색이 달라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죠. 정령의 주호소는 뭐예요? 피부와 얼굴 생김새가 남달라서 친구들이 놀리는 것 같아 괴롭다. 누나라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첫째 동생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생김새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편하다. 이런 것들의 호소문을 체크할 수 있냐 없냐. 외국인이니까 다르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신이 상담사라면 어떤 상담일을 정할 것이야. 인간 중심으로 내담자의 입장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수용한다. 너는 아리비티로 하겠다. 그래서 인지적 왜곡의 지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라는 인지치료도 접근하겠다. 인지치료 또 아리비티 이런 걸로 접근. 이런 입만 열면 답이다. 탐색하고 싶은 부분, 교육관계, 친구와의 대화 방식 이렇게 쭉 하고요. 자신의 잘못된 신념, 자의적 해석 임의력 추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외국에 있는 문화와 이런 도시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히려 친구들하고 친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긍정적인 요인을 부각시키겠다. 그래서 오히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더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주저주저를 하면 되겠죠. 탈북자 가족의 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할까? 다 똑같죠. 청소년을 일단 공감한다. 또 친구와 어려움을 공감해서 교육관계에서 멘토 역할을 해준다. 세트먼 부모의 교육관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인문학적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진학 갈등, K-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연예인 양성 전문 대학에 진학을 한다. 공개 오디션에 참가해서 입상도 하였다. 근데 부부는 아버지는 딴따라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 엄마는 아빠에 찬성한다. 이건 좀 지적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갈등과 혼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을 하였다. 청소년과 가치관이 다를 때 상담자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청소년이 주인공이니까 청소년의 입장이나 주장을 경청한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객관성을 인정한다. 이건 논리적이죠. 그래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객관성을 검증한다. 상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논리를 버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논리를 파악한 다음에 다만 싸우지 않고 얘기한다. 최근에 호소문은 무엇이냐? 진로 문제에 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자신의 진로가 부모와의 갈등과 진로의 문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상담은 어떤 검사? 그냥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다 답이다. 제가 제발 부탁했는데 이런 거 적으면서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답이다. 최근에 상담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냐? 스트레스 인정하고 공감해준다. 맨날 똑같이 공감해주고 부친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 건지 사항을 강조한다. 아버지가 풀어야 된다. 아버지가 푸는 건 뭐 내가 해줄 수 없죠. 상담사가 보호자가 아니니까요. 또 진학 결정을 위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된다.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또 상담을 비밀 보장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 또 부친과의 상담을 병행한다. 그래서 부모 상담도 병행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이 전형적인 정서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과보호, 과요구.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너무 과보호하고 과요구하는 건 집착이고 이 자식을 억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정서 집중력에서 애정형으로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구속이고 억압이고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시오라고 부모 교육도 시켜준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인터넷 중독이겠죠. 뭐 많이 다뤘죠. 어쩌고 저쩌고 컴퓨터를 한다. 오자마자 컴퓨터를 한다. 컴퓨터가 좋다. 몰입을 하게 된다. 맨날 컴퓨터만 한다. 사이버 세상에 머물렀다. 뭐 맨날 똑같아요. 이제 그냥 강의하기도 참 그래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인터넷 중독의 특성은 뭐냐? 내성. 계속 중독. 내성이죠. 계속 내성은 횟수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만족 못하고 한 시간으로 만족 못하고 내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이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 최근에 상담 중에 갑자기 상담자에 칼을 들이댔다. 칼을 들이댔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친 건 이 새끼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고 한 박자 치면서 말을 들어준다. 싸우지 말고 일단 시간을 들어주고 진정시킨다. 흥분한 상태 가는 길을 기다린다. 또 어떤 감정인지 감정을 받아준다. 이걸 하다가 더 위험하면 빨리 안전을 확보해서 피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상담자가 되게 삑사리 잡으면 싸워서 저 새끼를 지키든 저 새끼를 다치게 하든 그렇게 한다. 이거는 안 좋은 답이에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개발하려는 자질은 무엇인가? 전문가적인 자질을 향상한다. 이건 맨날 똑같은 얘기 했으니까 강해. 뻔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보세요. 전문가적인 자질을 향상시킨다. 인간적인 자질을 개발한다. 이런 건 진짜 입만 열면 담아요. 동기 강화 상담의 단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동기 강화는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저도 막 무의식에 이거 빨리 끝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울해요. 계속 우울한 얘기하면 사람은 좋은 얘기하는 건데 우울한 얘기 계속 받아주면 정말 우울해져요. 같이. 동기 강화. 여러분들 이런 사례들은 현장에서 사실은 많이 접하진 않아요. 맨날 이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저런 일을 맨날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면접 상황에 특수한 상황의 문제에서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큰 부담은 안 가져도 됩니다. 동기 강화 하는 거예요. 동기 강화. 동기 강화는 뭐예요? 칭찬. 동기 강화에 가장 좋은 건 반드라예요.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동기 강화죠. 그럼 자신감 주는 건 뭐였어요? 첫째, 달성 체험. 뭘 해봤냐? 두 번째, 간접 체험. 세 번째, 칭찬과 격려. 요걸로 가는 거예요. 요걸로. 네 번째 가면 좀 운동, 이런 거. 약물도 들어가, 약 처방. 동기 강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동기 강화 내담자의 여러 가지 내적 변화 동기를 강화시키는 거다. 강화, 모델링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풀어서 주절주절. 동기 강화 상담의 단계는 이것도 안 이해도 돼요. 그냥 뭐예요? 내담자의 일단 변화에 대한 생각, 숙고,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는 단계, 변화에 대한 의지, 행동 실천, 유지하는 거. 이렇게 동기 강화 상담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동기 강화라니까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조항을 이기하고 자기 영향을 갖게 한다. 이런 거 그냥. 동기 강화 상담의 기본 기법은 뭐예요? 그냥 인정하고 반영하고 요약하고 이답이나 똑같아요. 공감해주고 칭찬해준다. 동기 강화 상담의 기본 기법을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럼 1점이에요. 태도가 안 좋으니까. 이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한 시험 문제 아니고. 동기 강화가 뭐가 있어? 동기 강화. 내담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특별한 기법이 있나요? 그러면, 내담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내담자를 또 이거 아들로의 기법으로 가되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역동성을 키워주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내담자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입만 열면 답이에요. 동기 강화 상담은 잘 몰라요. 안 배웠어요. 이러면 탈락이겠죠. 지시적 양육 태도 불만. 중학교 2학년인 조양은 극성스러운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다. 학원도 친구가 좋다는 학원에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가 다른 학원에 등록하라고 할 수 없고 엄마가 명령 지시하고 조양은 자기가 어머니를 어린애 취급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정서 집중형이죠. 여기도 정서 집중. 과보고 과요고. 그러면 부모 교육 들어가야겠네요. 이럴 때 여자라고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억지로 하고 분통이 터진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 공부도 시키라 하는 엄마가 정말 믿고 엄마를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 나를 무시하고 지시하고 이런 상황이겠죠.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조양에 대한 공감적 반응.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엄마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엄마가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많이 속상하겠구나. 잘한다는 지시를 받고 싶은데 엄마는 맨날 야단만 치는구나. 이런 공감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답은 이런 거죠. 이런 게 뭐 고민이에요? 나도 그렇게 컸어요. 나도 맨날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얘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탈락이겠죠. 조양의 뭐를 상담하는 뭐예요? 바람직한 양육 방식. 아까 설명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과보호와 과요구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자녀의 정서를 짓밟는 것이다. 관심과 이해를 통해서 자녀 마음을 이해해라. 어머니에 대한 정서 또 이런 저항감을 일으키는 원인들. 그래서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인격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부분들 대부분 뭐냐면요.
지나친 관심이에요, 사실은. 지나친 관심인데 이런 지나친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한 관심. 이건 뭐예요? 칭찬과 존중이죠. 그래서 양육 방식에 대해서 변경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2014년 기초까지 마쳤습니다. 아주 답답한 사연이 많아서 저도 같이 우울한데 하여튼 여러분 3급은 끝났고요. 또 2급 기출할 때 또 애를 먹겠습니다. 하여튼 3급 기출은 끝났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